최근 전국 각지에서는 자신의 가족이 캄보디아에 갔다가 실종됐다. 이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범죄 조직이 왜 한국인을 노린 것인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쏟아지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실종 사건. 올해를 시작으로 지난 8월까지 납치 감금 피해 의심 신고는 대전, 대구, 경주, 광주 등 전국에서 330건이나 접수됐는데요. 이어지는 사태에 이재명 대통령은 TF를 구성해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고, 경찰청에서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프롬펜 등의 여행 자제, 시아누크빌에는 특별주의보를 발령한 지금 지갑불에 칼을 들이밀고 검정색 마스크에 검정색 모자 쓴 사람이 제 목을 조르게 돼요. 너 여기 다 알고 왔지 않냐 하면서 인터넷에서 캄보디아 현지 디자이너를 구한다는 글을 본 김 씨는 비행기표와 사흘에 3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조건을 보고 캄보디아로 떠나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여권과 소지품, 통장에 있던 1,800만 원을 빼앗긴 채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갔다는 김 씨. 한국인들이 바닥에 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쫙 세팅이 되어 있고 저한테 대안적 십조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수많은 한국인이 있던 그곳은 바로 고수의 일자리를 빌미로 한 캄보디아 범죄 단지였습니다. 저희 이름은 절대 빅리하면 안 돼요. 제가 23호였어요. 7호 밥 먹어. 23호 밥 먹어. 모든 게 다 숫자로 불렸어요. 이름 대신 불리던 숫자. 이런 상황에서 이들을 더 힘들게 만든 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전기 지짐이도 계속하고 이제 걸어다닐 정도로까지만 고문을 하고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로 엉덩이가 터질 때까지 계속 때렸거든요. 충격적이에요. 감금과 폭행, 김 씨가 겪은 일은 범죄 조직이 모인 이 단지 안에선 사실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전기로 찢어진 거예요? 일을 이제 못하겠다, 그만둔다 하니까 전기 지짐이로 전기 고문이랑 쇠파이프로 그냥 무차별 폭행을 거의 100일 동안 계속. 비슷한 시기 고수익 보장 구인 공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향한 최 씨와 전 씨. 이들 역시 감금과 폭행을 당했답니다. 범죄 조직이 모여있는 단지에서 100여일간 짐과 여권을 빼앗긴 채 수갑을 차고 쇠파이프로 맞으며 전기 충격으로 고문당한 이들. 빈틈을 노리던 중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라고 준 휴대전화로 김 씨는 지인에게 연락을 했다는데요. 나 지금 납치됐어. 그러니까 빨리 살려줘 막 하면서. 그렇게 지난 9일 김 씨를 포함한 14명의 한국인이 구조됐습니다. 최 씨와 전 씨도 고문과 협박을 받던 중 인근 호텔로 도망쳤다고 하는데요. 호텔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럴까봐. 호텔에 숨어 있다가 호텔에서 이제 대사관에다 연락을 한 거죠. 그런데 이들이 구조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박찬대 의원입니다. 9월 달에 이번에 구출됐던 두 분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8월 달에 이미 14명의 우리 국민을 구출했던 사례가 한 번 있었고요. 그때 박찬대 의원실이 관여하고 실질적으로 납치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마 피해자의 어머니께서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납치되어 있는 것을 파악한 어머니께서 우리 의원실에 절박한 마음으로 추가 요청을 진행을 했습니다. 휴대폰 없이 사실은 26번에 걸쳐가지고 교신을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됐고요.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모두가 구조된 건 아닙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지난 9월 캄보디아로 여행을 떠난 이 씨. 그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신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 그런 소리만 하지 전화기에서는. 여행을 떠난 지 사흘 만에 끊긴 연락. 마지막 신호는 프놈펜의 한 호텔이었지만 조사 결과 해당 호텔에는 투숙한 적이 없다고 확인됐습니다. 이 근처에 어딘가 있다. 최소한 휴대폰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여기서부터라도 빨리 수사가 되죠.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 신변 확인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 시간이 중요한데 참. 네, 지난 7월 박람회에 다녀온다며 떠난 22살 박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만에 걸려온 전화 너머에선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는데요. 일단 동생 보니까 사고 저질했어요. 사고 저질했으니까 해결해야 되는 게 목적이 아니세요. 5천만 원을 요구한 협박범. 가족들은 곧바로 경찰과 캄보디아 대사관에 알렸지만 감금 위치를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 내무부는 사실과 다르며 당국에는 어떤 항의나 정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2주 뒤 캄보주 보코산에서 아들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어떡해. 이곳은 웬스라고 불리는 범죄 단지가 있는 곳으로 한국인 납치 감금이 빈번한 지역입니다. 사람 진단서만 보면 마음이 아프죠.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라는데 얼마나 저를 고통스럽게 저해갖고. 사건 발생 2달이 지나서야 현지 경찰은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살인 혐의로 중국인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조직화된 범죄 조직이라는 점인데요. 국제인권단체에서 파악한 캄보디아 전역에 있는 범죄단지는 53곳으로 거대 규모인 상황. 그런데 아직 아들의 시신은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계속 그렇게 놔두면 공부로서 진짜 뭐 어떻게 할 도리가 혹시라도 내일이라도 돌아올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고. 캄보디아 취업 사기, 감금 피해 접수가 330건까지 증가한 상황.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감금 취업 사기가 특히 한국인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범죄자들이 그 먹잇감이 많다는 얘기인데 왜 그럴까 하면 한국인들이 사실은 온라인 거래를 가장 활발하게 많이 하고 은행 계좌를 열기가 우리나라처럼 쉬운 나라가 사실 더 없어요. 그래서 범죄의 온상이 될 만한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최근 들어 캄보디아 내 범죄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그 각국의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캄보디아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부정부패 자체가 관료 사회에 상당히 만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신고를 했다가 현지 경찰이 왔는데 현지 경찰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갔던 사례도 있었고요. 그럼 더더욱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 또 경찰에 신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진 않겠죠. 그래서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에서 파악한 결과 캄보디아에 들어갔다가 연락이 두절된 550명 중 80여 명은 행방이 묘연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NSC에서 그 특단의 대책에는 비행기를 투입해라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죠. 국회에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오고 갔습니다. 중한 사건이다라고 한 것을 인식한 건 언제예요? 가장 최근입니다. 날짜가 대충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정도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국가수사본부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종합대응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오늘 국가수사본부장이 종합합동대응팀 일원으로 캄보디아 현지를 방문하고 수사당국과 공동조사에 나서며 국제공조협의체를 통한 합동작전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캄보디아 범죄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 교민들도 거기 있는 교민들은 지금 피해가 심하죠. 왜냐하면 한국 여행객도 나온다? 그럼 거의 영어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대부분이 관광 여행업에 종사할 거 아니에요. SNS만 봐도 이미 캄보디아에 대한 혐오 여론이 등장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캄보디아 한인회는 불법 취업과 납치 사건은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하며 캄보디아 전체를 혼란 지역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오판이라는 입장입니다. 한국인 관광객과 교민이 많은 캄보디아. 하지만 왜곡된 인식이 생겨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하는 단기 알바 이런 것들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근무지가 동남아다 아니면 가까운 외국이다라고 할 경우는 취업 사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의심을 해야 될 필요가 제발 속지 있고, 마세요. 적은 양의 노동을 하면서 고수익을 해주는 곳은 세상에 없거든요. 최근 인터넷에는 캄보디아 범죄 유인글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개개인의 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첫 번째 의무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희망을 잃지 말고 기다려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정부는 현재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끊긴 한국인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범죄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63명을 전부 송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범죄 단지 위치가 일반인도 알 정도로 노출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네. 왜 못 잡느냐 하는 건데 이게 결국 그 현재 부패한 관료 체계도 있고 또 이 범죄 단지의 그 규모 자체가 되게 큰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400여 개의 범죄 단지가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네. 그 규모는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 조직 안에서 로맨스 스캠이나 뭐 비상장 주식, 해외 선물 사기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던 이 공공기관 사칭 사건이나 이 정치인 사칭 노쇼 사건 기억하실 텐데 네. 전국적으로 피해 규모가 컸지만 아직 맞아요. 범인이 검거됐다라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범죄 단지 안에서 범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피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히나 SNS에서 고수익 해외 채용이라는 말에는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되겠고요. 저희 제작진도 계속해서 취재해서 관련 이야기들 전해드리겠습니다.